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화요일 경기는 이제 뭐 1야도 있고 9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는 챔스가 들어가 있죠. 예선. 근데 해외 보니까 챔스가 경기가 많은데 배트맨에는 꼴랑 두 경기만 넣어줬네요. 왜 넣어준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긴 하지만은 아무튼 뭐 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은 뭐 표에 보시다시피 그 괜찮아 보이는 경기가 있으니까 그거 중점으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소뱅이 연패 끝나 싶었는데 지바가 거기서 또 대타 투런 나갖고 끊지 못하고, 근데 마인을 또 못해주고, 축구는 안산이, 이 벌레 같은 안산이 어제는 또 귀신같이 김포를 잡았네. 근데 김포 경기력이 개쓰레기던데. 뭐 아무튼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참 어제 경기는 작 같은 경기긴 하네요. 부산은 또 극적인 PK 받고 오버에다가 뭐 이기긴 하더만. 아무튼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액 올리냐고요? 아니, 금액은 안 연어웨이999님 올리고 별풍선 괜찮아 100개 보이는 한 경기가 감사합니다. 있어갖고 그걸 이제 필두로 잘 가보자 이런 느낌입니다. 가보도록 할게요. 금액은 이제 별개수 보면 되죠. 근데 최근에 제가 잘 올린 적이 없어요. 근데 뭐 이번 축구 시즌 되면은 좀 올려갈 때도 있겠죠. 근데 뭐 굳이 이제 이거는 진짜 지금 답이 없다, 뭐 흐름이 안 좋다, 분노 배설을 해야겠다, 그럼 가끔씩 올라갈 때도 있긴 한데, 근데 크게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으면 굳이 뭐 금액을 올려갈 필요는 없죠. 근데 오늘은 뭐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경기가 있다. 자,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니치 대 요코, 오가사와라 대 이마나가. 이토보리님 자, 이 별풍선 경기 100개 감사합니다. 일단은 선발 오가사와라, 뭐 항상 말하지만은 주니치 내에서 믿을 수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이고, 최근에도 피칭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, 그래도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한 3경기 정도만 잘라 놓고 보면은 괜찮죠. 뭐 완봉도 하고 컬스플 찍고 실점도 별로 안 했고. 근데 오가사와라의 단점은 가끔씩 이제 술지알 제구가 꽁탱이님 별풍선 흔들리면서 100개 한 방에 감사합니다. 또 점수를 좀 맞는 그런 부분, 그냥 가끔씩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는 투수 중에 한 명. 그리고 요코전 자체도 뭐 올 시즌 다 콜스플 이상 경기 찍었고 무실점 1실점 피칭, 작년 뭐 많은 경기 소화했을 때도 그때도 뭐 무난한 피칭, 뭐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요코의 이마나가 뭐 말이 필요 없죠. 솔직히 뭐 주니치의 오가사와라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뭐 자투 아닙니까? 그냥 잘 던져요. 그리고 주니치전은 뭐 그냥 극강이죠. 이마나가가 못 던졌을 때도 주니치 상대로는 잘 던졌고, 그냥 뭐 통산 뭐 몇 년간 뭐 이마나가가 이제 부상으로 장기간 없었을 때 뭐 그럴 때 빼고는 뭐 나왔을 때마다 다 잘했어요. 1점대 후반을 뭐 넘긴 기록들이 잘 없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빠다가 이제 요코가 주니치화 돼버렸다는 거. 오히려 뭐 주니치화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주니치도 그 전반기 막판에, 그 올스타전 하기 전까지 별로 안 좋았는데, 그 막판에만, 전반기 막판에만 좀 좋았을 뿐이 다시 또 이제 별로 썩 좋지 않죠. 뭐 히로 경기도 그렇고. 근데 오늘 투수도 마찬가지. 히로 뭐 투수와 비교했을 때 이마나가가 더 못하는 투수도 아니고 오늘도 귀신같이 빠다 뒤질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4.5로 준 것 같아요. 오늘도 이제 구장 자체도 나고야당 투수 친화적 구장 아닙니까? 그래서 4.5를 줬는데, 보통 근데 이제 4.5면은 점수를 그래도 2점씩 내면은 2대2 돼가지고 또 연장 가서 오버가 뜰 수 있잖아요. 근데 1년은 뭐 연장 가도 무승부 나올 때도 있고, 이 두 투수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둘 다 개 안 빠따 생각하면은 4.5라도 언더를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. 1냐니까 막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, 그 승패 자체는 그래도 둘 다 이제 연패를 타고 있는 마에스트로님 입장. 별풍선 주니치 100개 3연패, 감사합니다. 요코도 5연패.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끊는다면은 그래도 에이스, 극강의 에이스인 이마나가가 그래도 끊어주는 게 맞지 않나. 저 여기는 요코 승에 언더 볼게요. 요코 승에 언더. 그 다음에 한신대 요미, 니시 준야 대 스가노. 일단은 이 젊은 니시 4점은 선 넘었다고요. 저는 그래도 언더 봅니다. 그래도 언더 봅니다. 뭐 1년은 4.5도 언더 나올 수 있죠. 물론 이제 뭐 사사키, 야마모토 걔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, 근데 이마나가 정도면은 괜찮은데, 오가사와라가 그냥 가끔씩 와르르 무너지는 게 있어서 그렇지. 그래서 4.5 저는 봅니다.
니시노 대 스가노. 니시노란다. 니시노랑 니시 이름 비슷한 인간들이 많았고 니시노라 했노. 지바의 개. 젊은 니시 잘 던져요 생각보다. 작년에도 물론 선발로 나왔을 때 잘했는데 이제 얘가 다른 이제 선발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불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얘도 훨씬 더 불펜은 왔다 갔다 했는데 페이스가 상당히 좋죠. 그리고 요미 토끼님 상대로는 별풍선 100개 항상 이 젊은 감사합니다. 니시가 잘 던지기도 했고 뭐 3번 이상 잘 던졌으면은 잘 던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요미의 스가노 그 야쿠르트전 대참사가 일어났죠. 그 경기 근데 결국에는 치고받고 해갖고 가드만 뭐 연장이었나? 요미가 졌죠. 근데 대참사 한번 뭐 맞았으면은 스가노가 뭐 삥다리 투수도 아니기도 하고 정신무장해서 잘 던져주겠죠. 한신전 통산적으로 뭐 실점은 뭐 어느 정도 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거의 콜스 피칭 대부분 했기도 하고 뭐 그걸 좀 더 잘하지 뭐 보완해서 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. 그래서 두 투수 다 뭐 충분히 호투할 수 있지 않을까. 빠따 상태를 봤을 때는 뭐 요미랑 한신 봤을 때 한신도 지금 타격감은 썩 좋진 않아요. 물론 야쿠와 그 혈전도 있었고 뭐 4득점 3득점 뽑아내긴 했지만은 또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투수 나오면은 좀 힘들어하고 요미는 점수를 내고 있긴 한데 런을 좀 잘 까갖고 점수를 잘 내죠. 근데 최근에 이 젊은 니시가 뭐 경기했을 때 피홈런을 맞은 적이 없어요. 그만큼 그 요미의 그 강력한 빠따는 결국에 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젊은 니시가 좀 잘 제어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도 요미가 역배를 받았다면은 스가노기도 하고 뭐 그래도 승패는 요미 프렌 찍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투투스 잘 던질 수 있고 언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점수를 내는 그 중요한 요점들을 투수들이 잘 커버해주지 않을까. 히로시마 대 야쿠, 구리 대 피터스. 구리도 뭐 올 시즌이 작년보다는 더 잘 던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서서히 좀 뭔가 후반기로 다가오니까 가끔씩 좀 피칭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좀 걸려요. 그리고 구리 자체가 뭐올 시즌은 야쿠 좀 완봉을 한번 때리긴 했는데 작년에도 야쿠 만나서는 좀 실점 많이 했어요. 어느 정도 이제 3실점 정도 평균적으로 깔아갔다는 거. 근데 야쿠의 빠따가 좀 안 좋았으면 모르는데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야쿠의 빠따의 흐름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. 계속 말하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은 굴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빠따가 슬슬 올라온 야쿠 상대로는 점수를 좀 내줄 가능성은 있지 않나. 그리고 상대는 이제 야쿠의 피터스 뭐 그나마 뭐 좀 메리트라고 하면은 자투죠. 왜냐면 히로가 자타 라인이 많으니까 조금만 덜 맞긴 하겠죠. 최근에 근데 피칭 내역적인 부분들이 5이닝 따리들이 좀 많고 실점도 뭐 2, 3실점 평균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부분. 근데 뭐 히로전 자체야 뭐잘 던져서 크게 걱정 없고 올 시즌도 그래도 우투보다는 좌투한테 조금 팀 타율 떨어진다는 거. 근데 연승의 히로 지금 7연승이잖아요. 뭐 연패 장줄 타고 있는 소뱅도 있고 니오넴도 있긴 한데 연승의 히로가 분위기상으로는 또 꺾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생각했을 때 좀 까다롭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경기 자체는 야쿠프를 그냥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. 둘 다 뭐 점수는 좀 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히로가 자투 상대를 살짝 좀 고전하는 거 조금씩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점 더 받고 하는 야쿠 프렌 찍자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. 결국에는 두 투수 다 어느 정도의 실점에 대한 이 가능성, 뭐 데이터적인 지표를 봐도 좀 있으니까 그래도 오버사이드 봅시다. 예.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쿠텐 대 니오넴, 하야카와 대 카토. 커피 쿠키님 구독 5개월 솔직히 감사합니다. 유경기는 이제 니오넴이 지금 몇 연패고 기억도 안 나네. 12연패인가 11연패인가 타고 있는데 라쿠텐은 물론 전반기 막판보다는 빠따의 흐름이 조금 식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점수를 잘 뽑아내고 있다. 하야카가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은 피칭 하고 있다. 근데 이제 니오넴 상대로는 작년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엄청 썩 잘 던지지는 못했단 말이죠. 그나마 뭐 올해 더 잘 던지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. 근데 6월 말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죠. 그 좀 오랜만에 피칭이라는 게 좀 거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완전하게 이제 안정감 있는 피칭을
좀 잘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한데, 그래도 니오넴이 이 연패의 니오넴 상대로 또 호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아리까리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상대 투수가 카토 아닙니까? 카토 잘 던지죠. 근데 시즌 초반에도 뭐 와사와 더불어서 말을 했지만은 좀 실점을 꾸준하게 준다는 거, 니오넴이 뭐 실점은 그걸 메꿀 수 없다는 게, 물론 이제 오릭스전에서 오릭스 바다가 나쁘지도 않은데 치고받고 해갖고 아슬아슬하게 지는 그런 부분 이 있어서 카토가 어느 정도 좀 점수를 내준다고 해도, 그래도 막 진짜 5실점 4실점 이러면은 니오넴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2, 3실점만 끌어간다면은 충분히 하야카 상대로 점수를 좀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카토가 라쿠텐 상대로는 좀 잘 던졌죠. 왜냐면은 뭐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1년 전만 해도 되겠죠. 1년 전만 해도 라쿠텐이 또 자투한테 약했잖아요. 왜냐면 자타 라인들이 또 많은 팀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오를 이제 동시에 이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좀 나아진 건데, 그래서 이 경기는 니오넴이 연패를 끊을지 안 끊을지는 좀 애매한데, 그래도 저도 한 점 차 정도는 되지 않나 라는 생각. 그래도 카토인데 카토, 우아사, 뭐 이토, 프레네 황제들 니오넴 프랜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아까도 말했지만 두 투수가 뭐 엄청 안정감 있게 꾸준한 피칭을 하기에는 지금 좀 아닌 것 같다. 여기는 니오넴 프랜승의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, 세이브 대 지바, 다카하시 대 메르세데스. 다카하시가 좀 많이 쳐맞았죠. 그래도 나름 세이브에 뭐 일선발이기도 하고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. 오늘 좋아 보이냐고요. 좋아 보이는 경기가 뭐 있어요. 저는 약속은 언제 약속했노?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? 바스푸드님 별풍선 바스푸드님 100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그래도 약속은 지키셨네요. 감사합니다. 킥뷰 하나 줄게요. 그 약속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근데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는데 뭐 금액을 뭐 올려간다, 엄청 올려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별점이 금액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오늘 똑같아요. 근데 어떤 한 경기가 좋아서 그 개그라님 경기를 이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필두로 해서 가보자 이런 느낌. 안 줘도 된다고요. 킥뷰가 없어서 줬더만. 그러면 다음부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카시가 쳐맞다가 니오넴전 완봉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상대가 니오넴,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장줄 연패를 타고 있는 니오넴 상대로 잘 던져가지고 좀 애매해요. 근데 그 경기 자체가 다카시가 엄청 흔들렸다는 것도 아니기도 한데 또 언제든지 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게 다카시긴 해요.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그거예요. 근데 이제 지바 상대로도 뭐 대체적으로 잘 던져주기도 했고 올 시즌도 거의 다 콜스 피칭. 반대로 오히려 이 메르세데스가 더 불안하죠. 왜냐면은 많이 쉬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옛날에 이 뭐 메르세데스 요미 시절 그때보다도 많이 구위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실점도 꾸준히 나오고 이닝도 오락가락하고 뭐 빠따 자체가 지바가 세이브보다 월등히 압도한다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어제 이제 뒤질 뻔했던 거 기사회생으로 또 이겨냈던 그런 부분도 있고, 뭐 흐름 자체는 기사회생으로 역전하면서 분위기는 좋겠지만은 그래도 뭐 요소적인 부분이, 그래서 다카시가 메르세데스보다 좀 낫지 않나. 빠따도 뭐 세이브가 지바한테 지금 밀릴 부분은 없다고 봐요. 세이브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두 투수의 최근에 이 흐름 자체를 생각한다면은 언더보다는 오버가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, 오릭스 대 소백, 야마모토 대 아리하라. 자유경기. 일단 야마모토 말이 필요 없죠. 뭐 잘 던졌습니다. 잘 던지고 올 시즌 소뱅 경기도 물론 이제 막 3실점, 4실점 하고 한 경기들이 있어요. 뭐 4경기 던졌죠. 뭐 무실점, 1실점은 빼고. 근데 이 정도만 내줘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. 왜냐면은 소뱅이 그래도 어제 이시카와도 잘 던지긴 했죠. 제가 그래서 만약에 오릭스가 진다면은 뭐 질 수도 있다, 쓰나미가 난다 하면은 오버는 뜰 것 같지 않다. 언더가 맞지 않나. 오늘도 마찬가지. 솔직히 어제 나왔던 이시카와보다 아리아라가 더 믿음직스럽죠. 뭐 한 번 이제
오릭스 상대로 조금 흔들렸던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다 콜스풀 피칭했고 오히려 뭐 실점적인 부분도 야마모토 뭐 비교했을 때 크게 딸리는 부분도 없고 뭐 둘 다 잘 던질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제도 봤잖아요. 물론 이제 뭐 오스나가 마무리 극강의 마무리가 털렸다 이게 아니라 바다에서 득점권 찬스에서 득점을 더럽게 못 냅니다. 더럽게 못 내요. 오릭스는 득점권 상황에서 점수를 또 잘 내고 있고 최근에 빠따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요새 보면 통구 그 인간이 또 잘 치죠. 런도 잘 까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뭐 투수에서는 야마모토 아리아라 둘 다 뭐 신뢰가 가긴 하지만은 또 장줄의 연패 소배 오늘도 뭔가 지고 있어도 이기고 있어도 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소윤기는 그래도 투타 밸런스가 지금 안정감 있는 오릭스 승을 찍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거는 아까 위에 뭐 4.5 있잖아요. 4.5도 있고 여기 경기는 이제 솔직히 이 두 투수면은 4.5 줄만한데 5.5라면은 요 경기 언더도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경기지 않나. 요 경기는 언더도 보겠습니다. 뭐두 투수다 계속 말하지만은 신뢰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두산 대 이제 롯데 브랜드인데 나균안이죠. 브랜드는 계속 말하지만은 작년에도 있었지만은 올해 이제 뒤늦게 합류해서 좀 걱정했지만은 공이 확실히 좋습니다. 공이 확실히 좋아요. 좋습니다. 우리 이제 KBO 타자들이 치기에는 껄끄럽습니다 지금. 그리고 올해 뭐 작년에는 뭐 롯데 없었죠. 근데 올해는 한번 붙었는데 컬스풀 무실점 피칭. 뭐 애들이 이제 안타도 잘 못 쳤어요. 그냥 뭐 볼넷으로 자기가 좀 흔들려가지고 중계 몇 개 있긴 하지만은 컨택은 좀 잘 안 됐다. 두 번째 만나서 좀 칠 수도 있긴 하겠죠. 근데 현재 뭐 롯데의 상태로 봤을 때는 별로 글쎄요 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 나균안 롯데에서 이제 국내 이제 선발 자원에서 박세용과 더불어서 뭐 나균안 믿을 수 있는 카드긴 했는데 박세용도 볼질 난사 쇼에다 제고가 안 되고 나균안은 그나마 뭐 다행인 건 올스타 전이 이제 흔들렸는데 쉬고 와서 이제 부활의 피칭을 쏠까. 근데 나균안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 포지션 그 뭐야 아예 이제 직업 보직을 변경하고 나서 어느 정도 먹어 들어가는 거 있는데 구종 가치가 뭐 엄청 다양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쏙쏙쏙 뭐 재고적인 부분이 좀 잘 꽂혀서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갑자기 또 잘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투타 밸런스 자체가 지금 롯데가 뭐 개망 아닙니까 개망. 그리고 심지어 뭐 롯데 자체가 자투 상대로 이제 팀 타율 꼴찌압 아닙니까. 꼴찌가 이제 삼성 2할 2푼인가 그랬고 롯데는 그 위에인 이제 2할 4푼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투 상대로도 팀 타율도 꼴찌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승엽이 형이 지금 10연승 거뒀죠. 두산은 뭐지 최다 연승이 10연승인데 11연승을 단 한 번도 뭐 한 적 없죠. 그래서 창단이 이제 최초 11연승 달성할 수 있는 기회 거기다가 홈이다. 요 경기는 뭐 나균안도 뭐 잘 던졌던 시절이 있고 뭐 그나마 뭐 조금 다행인 점은 올스타 전 뭐 못 던졌던 거 휴식기 뒤에 이제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선발이 두산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걱정되는 거는 결국에 그거죠. 두산이 많은 경기를 쉬어갖고 빠다감이 줄어들지. 불펜은야 뭐 많이 했었으니까 상관없죠. 이 경기는 두산 승 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뭐 두 투수 이름값 생각해서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삼성 대 수아레즈 대 오원석. 수아레즈 뭐 용병 삼성이 그나마 뭐 사랑굿이라는 사람 원팀 뷰캐넌 수아레즈 딱 3명 아닙니까.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. 습전 자체도 뭐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뭐 1점 중반대 뭐 찍으면서 잘해줬고 올 시즌도 콜스풀. 반대로 오원석 항상 말하지만은 뭔가 이제 B급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뭐 원래 이제 선발로서 역할 잘 못하다 막 갑자기 잘 던지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은 길게 갈 수가 없어요. 뭐 저기 NC의 뭐 송명기, 신민혁, 그다음에 뭐 스게 오원석, LG 찬규는 그래도 올 시즌 뭐 잘하긴 한데 오원석도 뭔가 배터리가 다 다른 느낌. 근데 이제 얘도 많이 쉬고 나와서 0점을 잡을 시간이 있어서 좀 그게 좀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아레즈가 좀 더 믿음이 가죠. 선발에서는 수아레즈가 확실히 믿음이 강한데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
결국에는 삼성은 선발이 이닝을 먹어줘야 돼요. 뒤에 불펜들이 쓰레기라 가지고 필승조고 나발이고 항상 말하는데 왜 자승현은 나올 때마다 참았냐. 존나 신기하네. 그 정도면 안 써야 되는 거 아이가? 근데 누가 올라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. 그래서 오늘 경기에 뭐 포커스는 결국에 그거죠. 수아레즈가 이 바다 상대로 길게 좀 끌어줄 것 같다. 그러면 삼성 쪽으로 보면 되고, 만약에 못 끌 것 같다. 그럼 당연히 쓰기 이겨가겠죠. 근데 그래도 저는 수아레즈가 뭐 상대로도 뭐 괜찮은 경기를 많이 보여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, 원석에 뭐 쉬고 나왔을 때 호투 능력을 믿고 가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. 거기다가 이제 2.5 프렌이 생겨서 여기는 삼성 2.5 프렌 찍어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당연히 삼성 쪽을 보니까 수아레스가 호투를 해야겠죠. 호투 못하면 삼성 못 이겨요. 저번에 뷰캐넌처럼.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NC 대 기아, 신민혁 대 파노니. 신민혁이 그래도 성명기보다는 뭐 이닝은 못 먹어주지만은 최저 실점으로 뭐 깔아주면서 그 전반기 막판을 이제 마무리 지었죠. 뭐 기아전 자체에서 엄청난 호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되긴 해요. 물론 기아도 빠다가 좀 식긴 했지만은 신민혁 정도는 뭐 깔만해요. 작년에도 한번 까봤고, 그 다음에 파논이 뭐 복귀전 해가지고 4이닝 2실점 했죠. 물론 이제 작년 기록을 봤을 땐 괜찮은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, 그리고 과거에 이제 NC 상대로도 맞았고, 그때보다 뭐 NC에 빠다가 지금 안 좋냐, 안 좋을 수가 없죠. 더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. 그래서 뭐 두 팀 다 빠따 흐름 자체는 괜찮았고, 그냥 타선 자체에서도 기대감이 있잖아. 이름만 봤을 때도. 응?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둘 다 좀 쳐맞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보시는 게 낫고, 그 다음에 승패는 그래도 2.5 주는 NC 풀 찍어보자. 2.5니까 2.5 프레네 오버 볼게요. 오버. 이 경기는 오버를 보시는 게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KT 대 LG, 벤자민 대 플로코. 선발에서는 플로코가 그래도 믿음을 많이 줬던 선수기 때문에 플로코 쪽으로 좀 마음이 가는 건 맞긴 해요. 근데 이제 전반기 막판에 좀 맞았던 게 조금 걸리적거리긴 해요. 근데 이런 에이스 투수들은 뭐 쉬고 나오면 잘 던지니까. 근데 벤자민이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닝도 소화 못하고 계속 뭐 5이닝 끌고 1, 2실점 하고, 근데 이제 막판에 얘가 뭐 키움전 컬스풀 찍고, 그래도 근데 꾸준히 2, 3실점 하긴 하지만은 뭐 KT에 빠따가 지금 안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, 타선 자체의 무게감도 괜찮고, LG전도 뭐 통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피칭 해줬다. 근데 이제 그냥 이제 KT의 승 찍기에는 또 그래도 변수가 있잖아요. 플로커가 벤자민보다 낫고, 당연히 뭐 KT전 뭐 성적도 나쁘지 않고, 빠따도 뭐 LG가 KT보다 뭐 엄청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근데 이게 1프렌도 아니고 2.5프렌이면은 그래도 2점을 앞서고 가야 된다는 건데,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전 생각이 드네요. LG 승도 초반에는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. 뭐 LG 승에 이제 KT 2.5프렌 두 개 뭐 가져가면 괜찮지 않는데, 그래도 뭐 선택을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두 개 다 가는 건 그렇고, 요 경기는 KT 프렌 볼게요. 단지 선발에서 조금 벤자민이 플러커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게 있지, 뭐 투수적인 부분, 아니 빠따적인 부분에서는 밀릴 거 없고, 불펜도 솔직히 KT가 뭐 크게 밀릴 부분 없어. 물론 이제 김재훈이 요새 보면은 주장창 좀 맞는 게 있긴 한데, 그래도 그 뭐고 걔 이름 맨날 까먹는다. 박머식이 잘 던지고 있잖아요. AT 프렘 보고,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. 두 투수 뭐 생각해서 언더. 그 다음에 11번째 키움 대 이제 하나, 장재영 대 한승혁인데 그냥 둘 다 믿을 수 없죠. 물론 장재영이 잘 던지다가 KT전 살짝 흔들렸던 거, 그 전반기 막판에.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짧은 이닝이긴 했지만 3이닝, 5이닝 사이로 자기 역할 잘해줬어요. 장재영도 뭐 구위적인 부분, 구속도 잘 나온 투수라 가지고. 근데 커맨드 제구만 좀 되면 되죠. 그것만 되면은 하나도 뭐 칠 수 없어요. 하나 빠져도 롯데랑 같이 뭐 동시에 뭐 지금 산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. 근데 키움이 지금 정우가 없죠. 정우가 3개월이었나? 그거 그 뭐야, 결과가 나왔는데. 근데 없어도 그때는 뭐 치고면서 이겼나? 졌나? 아무튼 점수는 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. 그리고 그 새로운 용병이 또 뭐 잘해주고 있고, 싼값에 이제 데리고 온 친구.
근데 한승혁은 뭐랄까 장재영보다도 솔직히 좀 기대치가 지금 떨어져요. 뭐 얘가 뭐 엄청 젊은 친구도 아니고 장재영 그래도 또 뭐 싱싱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한 번 이제 긁히는 날에는 솔직히 뭐 안우진과 더불어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공을 뭐 뿌릴 수 있는 친구기도 하고 기대치 자체가 낮다. 근데 빠따가 뭐 정우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보다는 키움이 낫지 않나. 키움 승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두 팀 다 빠따가 기대가 안 돼서 그냥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. 키움 승이 언더. 투수적으로는 뭐 둘 다 믿을 수 없는데 빠따가 믿을 수 없어 그냥 오버를 못 찍겠어요. 그다음 12번째는 이제 챔스 할게요. 그거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. 여축 저거 실력이냐고요? 뭐 한국 경기요? 한국 경기 뭐 실력이죠 뭐. 뭐 어쩌겠어요. 골키퍼 분이 뭐야 그 공을 놓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네. 자, 그 다음 경기 챔스인데 그 많은 경기 중에 이 경기를 넣어줬네요. 뭐 드니프로 대 그 뭐고 파 뭐시기였는데 그리스 팀 파나티나. 얘네 팀들 뭐 자주 나왔죠. 근데 이제 이게 홈 어웨이로 하죠. 예선전 홈 어웨이로 하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이라 가지고 이거 중립에서 하잖아요. 그 어디고 슬로바키아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뭐 홈원정 해도 얘는 뭐 항상 뭐 중립이죠. 그런 부분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리그 뭐 아직 시작 안 했죠. 그 다음에 뭐 예전에야 이제 샤크타르, 디나모 무조건 키예프, 디나모 키예프 이런 애들이 압도적으로 뭐 1등 치고받고 했는데 드니프로도 최근 그 몇 년간 이 전쟁하면서 샤크타르 뭐 애들 디나모 키예프 애들 전력들이 다 도망갔잖아요. 전쟁하기도 하고 좀 무서워서 도망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자국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. 외국 그 선수들은 자기 쪽에서 뭐 뛰거나 더 높은 리그 가서 뛰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좀 전력이 약해지면서 뭐 드니프로가 좀 상승세 곡선을 탔죠. 뭐 작년에 그 리그는 뭐 여기 당연히 없으니까 뭐 경기 결과 봤을 때 뭐 괜찮았죠. 나쁘지 않게 잘했고 반대로 이제 그냥 이 파나티나라 부를게요. 뭐 파나시나이 코스인가 뭐 원래 그런데 이름 그리스 리그 내에서 뭐 간간히 올라오는 애들이죠. 근데 뭐 액면가 이름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뭐 별로긴 해요. 별로긴 한데 그래도 전력적인 우세 뭐 그런 거면 얘네가 좀 더 낫긴 해요. 근데 이게 또 그리스 애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원정 경기는 조금 불안해요. 자국 내에서 원정은 뭐 대승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든지 유로파 리그라든지 원정 가면은 진짜 급적으로 존나 차이 나지 않는 이상은 좀 실력이 많이 반감되는 애들이 그리스 리그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둘 다 신뢰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둘 다 뭐 작년에 이제 기록지적인 뭐 부분을 살펴봤을 때도 둘 다 뭐 치고받고 엄청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우크라이나가 물론 뭐 옛날 샤크타르 뭐 디나모 키예프 이런 시절에는 뭐 개 압도적 승리를 가져갔고 자국 내에서는 깡패예요. 그냥 변방돌이 리그 애들. 근데 항상 뭐 이런 뭐 유로파 컨퍼런스 이런 거 나오면은 힘도 잘 못 쓰고 뭐 챔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팀적으로 좀 자기들이 어려운 상대들 만나면은 그냥 저득점 경기들이 많이 뽑아냈죠. 그도 그렇고 그리스 경기도 그렇고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고 그다음에 승패는 솔직히 이 두 팀을 뭐 계속 보지도 않았고 뭐좀 애매한데 그래도 뭐 그리스 원정 친구들을 좀 신뢰를 안 해요. 얘네도 뭐 중립이긴 하지만 그냥 드니프렌 볼게요. 아니면은 그냥 무엠무로 쪼개가셔도 될 듯. 뭐 이겨도 뭐 2점차 승리하겠나? 뭐 한 점차 승리하지 않을까요? 요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세르베트 그 다음에 행크 뭐 행크야 뭐 자주 보는 친구들이죠. 벨기에 팀. 근데 이제 세르베트 요 인간들은 이제 뭐 엠블렘이 바꿨나 뭐 아무튼 처음 좀 본 적이 없어요. 스위스 팀이던데. 작년에 그리고 성적 보니까 좋네요. 그리고 뭐 경기적인 측면을 봐도 뭐 공수 밸런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팀이기도 한 것 같고. 근데 실점은 근데 꾸준히 주더라고요. 자국 내에서 경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거리긴 한데 또 홈발은 존나게 잘 받네요. 작년에 뭐 홈 보니까 1패인가 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경기 또 홈에서 하잖아요. 물론 리그 자체가 다르긴 하죠. 벨기에 리그가 여러분 원래라면 이제 세계 뭐 5대 리그 해가지고 리그왕이 들어왔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프랑스 리그가 떨어지고 벨기에 리그가 순위 올라왔을걸요. 그래서 벨기에 애들이 물론 이제 랭킹적인 부분, 리그의 랭킹적인 부분이긴 한데 좀
성과를 많이 냈죠. 챔스에도 뭐 자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유로파 컨퍼런스에도 자주 올라오는 그런 성과를 냈다. 근데 행크 자체는 그 근 몇 년간 올라와가지고 또 뭐 좋은 기억을 잘 보여준 친구도 없고 무슨 행크 따위가 챔스 예선 뚫고 본선까지 간다. 내가 봤을 땐 그 사이에 이거 이긴다고 해도 본선에서 탈락할 것 같아요. 얘네도 마찬가지죠. 벨기에 전형적인 팀들 뭐 클럽 보레라든지 뭐 안더레흐트 뭐 이런 친구들도 그냥 오물한 개구리에 홈에서만 뭐 좀 하지. 원정 가면은 성적 안 좋고 얘네는 자국 내에서도 성적이 원정에서는 별로 안 좋던데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그렇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세르베트 뭐 스위스 뭐 홈 경기력도 뭐 좋았던 이 팀을 찍는 게 맞긴 한데 조금 근데 변수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? 그 제가 말한 건 이제 다 작년 데이터잖아요. 작년 데이터인데 작년에 이제 이끌었던 감독이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 옛날에 그 가시마 이끌었던 감독이 있거든요. 그 인간이 5월달에 들어왔단 말이죠. 근데 스위스는 지금 리그 시작했죠. 한 경기 했죠. 그 뭐고 보니까 3대1로 이겼다. 이게 팀적으로 스쿼드가 괜찮아서 이긴 건지 아니면 전술적인 부분이 좋아서 그런지. 근데 옛날에 이 가시마 있던 감독 그 J리그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인간을 엄청 신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혼발 믿고 가겠습니다. 행크 뭐 벨기에 팀들 특히나 행크 이런 애들 그리고 인디안 추장 그 뭐고 그 뭐고 인디안 추장 있는 헨튼가 걔네는 그런 애들은 항상 봤지만은 뭐 이 클럽 대항전 국가 간의 클럽 대항전에서는 원정에서는 나는 별로 믿음이 안 가요. 경기는 거기다 역배니까 세르베트 프랜스 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세르베트라는 팀이 감독이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좀 실점하고 뭐 올 시즌 첫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크 자체가 음 감독은 얘네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대로 간다면은 작년에도 뭐 리그 내에서는 뭐 치고받고의 경기들밖에 대부분 보여준 게 없어서 오버를 생각하셔도 괜찮을 듯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